요즘 그 언론을 보면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조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조사. 중앙일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오자 대결에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다섯 명. 오자 대결에서 문재인 38.4%, 안철수 34.9%, 홍준표 9.6%,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홍준표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거의 문재인을 따라가는 것으로, 홍준표는 그냥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 양자대결. 안철수 50.7%, 문재인 40.7%. 안철수와 문재인이 양자로 대결할 경우에는 안철수가 50.7%로 당선이 되고 문재인은 42.7%로 낙선된다. 이렇게 안철수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양자대결. 양자대결은 이건 도대체 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왜 물었는지 도대체. 안철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양자대결을 물은 것 같죠. 안철수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서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자대결 되지도 않는데. 뭐라를 물어요? 절대 안 찍겠다는 말. 절대 안 찍겠다. 홍준표 38.1%, 문재인 28.2%. 그동안 문재인이 절대 안 찍겠다는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홍준표 씨가 38.1%로 1위가 됐어요. 지지율 10%도 안 되는 홍준표 씨가 비호감 1위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지지율 10%도 안 되는 사람 비호감 1위로. 참, 이것도 이상합니다. 서울신문과 YTN이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자 대결 시에 문재인 38.2% 1위, 안철수 33.2% 2위. 여기도 안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보다는 좀 덜 올라갔지만 여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은 좀 신뢰도가 약하죠. 중앙일보는 자체 조사를 했는데 더 신뢰가 약합니다. 여론조사할 때는 공정하게 이렇게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신뢰되는데, 자체 조사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표본을 마련해가지고 하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낮추게 나올 사람을 낮추게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높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안철수 씨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을까? 이제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갤럽도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갤럽도. 요즘 여론조사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갤럽이 가장 이제 근사치에 좀 접근하는 쪽으로 이제 보지요. 제일 낫다고 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발표를 하는데, 과연 안철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을까? 이제 두고 볼 일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안철수 띄우기를 하는 것이 우리 눈에도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도 한번 보일 겁니다. 자꾸 갑자기 안철수 이러고, 안철수 잘한다, 예전과는 달라졌다, 전사가 됐다. 5년 전에는 아주 샌님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전사가 됐다. 그러고 안철수가 한마디 하면 확 보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안철수 계속 띄워내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안철수가 대단한 사람이 됐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언론이 갑자기 안철수 띄우기를 하는 것일까? 왜 이유가 있을 텐데, 공정하게 홍준표 띄우기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보수파 띄우기가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분석을 해보면은 중앙일보가 가장 많이 안철수를 띄우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영향을 받는 언론이 안철수를 가장 많이 띄웁니다. 그럼 이 중앙일보 사주가 홍석현 씨잖아요. 홍석현 씨. 그 홍석현 씨가 한국의 언론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석현 씨의 의도에 의해서 안철수를 띄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럼 홍석현 씨가 왜 안철수를 띄우고 홍준표를 이제 깎아내리는 일을 할까? 의도가 뭘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장기로 말하면 양수겸장을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수겸장. 두 군데의 장을 두는 거죠. 첫째는 홍석현 씨가 안철수를 띄우는 것이 사실이면 결국 안철수 씨를 이제 띄웠다 하는 것은 거품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거품은 언제나 꺼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붕 띄워놨고 막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유리하게, 안철수 유리하게 조사해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이제 진실이 딱 밝혀지면 안철수 거품이 확 빠지고 그럼 안철수 두루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인 줄 알았는데 안철수도 문재인을 도저히 못 이긴다. 그럼 이제 문재인이 당선되면 이제 종북 좌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안철수로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럼 누구를 대신해야 되느냐? 그럼 홍석현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아마 계산을 하고 안철수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씨는 이제 안 띄워주고 홍준표 씨가 뭐 실수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부각해서 계속 보도하고 홍준표 씨는 뭐 10% 이하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씨는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가 되면 누가 좀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홍준표에 대한 것은 안 띄울까? 자꾸 깎아내리는 일을 할까? 뭐 비호감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조사를 해서 발표할까? 그럼 결국은 홍준표로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 안철수로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는 후보 유승민 가도 되겠냐? 안 된다. 그럼 뭐 누구밖에? 남재준 가도 되겠냐? 지지 기반이 없어 안 된다. 자유한국당 또 누구 변희재 또 뭐 장명 이제 경선한다고 그러는데 그 두 사람 가지고 되겠냐? 안 된다. 그럼 홍석현 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이제 민심이 또 이렇게 요동될 수가 있다.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홍석현, 문재인 구도가 되는 거죠. 홍석현, 문재인. 홍석현, 문재인 구도면 홍석현 씨는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홍석현 씨가 안철수 씨와 단일화를 이뤄가지고, 안철수 씨는 안 되니까 안철수 씨가 포기한다. 그러면 단일화를 이뤄가지고, 그럼 결국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 손을 잡아요. 국민의당 손을 잡으면 국민의당의 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은 종북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당선돼도 박지원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라고 지금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가지고서는 홍석현 당선돼 봤자 결국은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문재인이 당선돼도 종북 좌파 정권 잡는 거고 홍석현이 당선돼도 종북 좌파 정권 잡는 거예요. 그래도 홍석현 씨는 좀 다르지 않겠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이제 주미 대사도 지내고 이랬으니까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될 때 그래도 노무현 씨는 좀 순수하니까
설마 뭐 종북 좌파들에게 이렇게 뭐 하고 종북 좌파 역할을 하겠는가 그런 게 있는데 보십시오. 노무현 씨 대통령 당선됐는데 참모들이 다 종북 좌파로 포진돼 있잖아요. 응? 문재인, 안희정 딱 포진돼. 386 세대 다 포진돼 가지고 노무현 씨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참모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니까. 세력은 그것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씨가 NLL을 포기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홍석현 씨도 똑같은 입장이 될 거란 말이죠. 응? 자기가 이제 자기를 당선세 1등 공신들이 전부 종북 좌파들인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떨쳐냅니까? 응? 그리고 홍석현 씨 자체도 좌파라고 다 분류가 됐는데 정미용 씨가 전 아나운서 정미용 씨가 분류를 잘했다. 분석을 잘했다. 응? 홍석현은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응? 그럼 보수파가 이제 대선에서 당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보 단일화. 홍준표, 남재준, 유승민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이 단일화를 이루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다.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이다. 두 번째로 홍준표 씨의 재판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홍준표 씨 지금 뇌물죄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좌파가 사법부를. 진짜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 사실이면 홍준표 씨 지지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문재인을 위협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좌파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선거 전에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가지고 홍준표 씨 유죄 판결을 만약 내려버리면 홍준표 씨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보수판을 완전히 대권에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개표기 조작을 막는 것이죠.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이 문제를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열리고 부정선거 감시단 만든다고 하는데, 전자개표기는 조작될 수 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전자개표기 가지고 조작한 선거, 어느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해가지고 하는 걸 이제 딱 잡아가지고 오늘 이제 동영상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게 전자개표기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선거 하나만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론을 장악한 좌파의 언론 플레이를 막아야 됩니다. 언론을 지금 좌파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파는 언론에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또 나와도 안 좋은 것만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언론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트럼프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좌파 언론을 무시하거나 적대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냥 막말을 해 제껴가지고요. 아주 자극적인 막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언론을 그냥 보도를 안 할 수 없게. 그 보도를 하면 전 국민이 거기에 다 이제 몰두를 하게 되고 트럼프 욕을 해대면서도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이제 제대로 하는 걸 하면은 그 트럼프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거운동을 했다. 언론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트럼프처럼 해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처럼 하는 보수우파 후보들이 있습니까? 홍준표 씨가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생각할 때는 보수우파는 지금 이
북한 이게 핵미사일 문제가 굉장하고 이게 지금 뭐 북한 선제 타격 문제가 코앞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보수파 후보가 그냥 군복을 입고 선거운동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네. 그리고 막 이거 지금 지금 봐라 이거 보도를 봐라 지금 MBC에서 와서 봐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선거가 문제 아니다. 나라를 지킬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다 넥타이 매고 점잖하게 그 무슨 뭐 안보 이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도 이게 전략상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전쟁을 의미하죠. 전쟁은 어떤 경우든 비참한 것입니다. 북한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의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될 것이고 또 전쟁이 좀 삐끗어 가면 남한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만이 북한을 타격하는 것만이 이 종북 좌파가 저질러 놓은 이 엄청난 비합리, 부조리,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로는 도저히 이 악을, 이 어마어마한 악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제거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전쟁이 좋아서 원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되도록이면 전쟁 안 하고 해결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나친 악, 종북 좌파가 만들어 놓은 이 지나친 악을 제거하려면 전쟁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북 좌파들의 그 지나친 악행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아도 그건 종북 좌파들이 책임을 질 일이라 이 말이죠. 종북 좌파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